현재 일부 외신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지켜보며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문제로 한국마저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실망을 표현합니다.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매일 한국이나 방역 모범국의 확진자 수치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집단 확산이 재발생하고 있어 경계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국과 독일 역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락다운 조치는 그 어떠한 악재보다 경제를 가장 해치는 것이라서 각국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필리핀에서 한국은 엄청나다며 자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정황이 또 포착되었습니다. 단지 방역 모범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 다른 면에서 기타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 재난 지원금을 받는 규모와 과정에 대해서 필리핀은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긴급 재난 지원금인 1,000페소 약 24,000원가량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같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람들이 장사진을 잃었고 열대기후에 찌는 듯한 더위를 참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재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밀집되어 기다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산될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편리하게 집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에서는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공무원은 긴급 재난지원금 수혜자를 편성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기초단체인 바랑가의 공무원 183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필리핀 한인 교민사회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필리핀 교민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국가 재난지원금이 명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되어서 공무원들도 큰 곤란을 겪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간소한 절차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약 80%의 인구는 창구 접수나 우편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 후생성이 이 방법으로 연금 환급금을 지급하려고 여전히 우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편 요금으로도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우편 업무이다 보니 누락 혹은 재발송의 문제도 속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불편한 방법을 쓰냐고 묻는다면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의 디지털 전산화율이 낮기 때문이고 후생성 방식과 같이 이러한 방식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예전의 방식을 쉽게 바꾼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민 전산화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막대한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요원한 것입니다.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신속한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막상 해외 시스템에 불만을 갖게 되고 한국이 얼마나 행정 처리가 빠르고 선진화되어 있는지 단지 방역뿐만 아니라 정부 전산 시스템에서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일본차 판매량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던 렉서스의 경우도 작년에 비해 거의 67%까지 판매량이 급감했고 인피니티의 판매량은 무려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혼다 역시 올 1분기 동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84%나 급감했는데 무엇보다 닛산은 1월에 딱 한 대를 판매하며 세계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인 부가티와 비슷한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일본차의 입지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1%였는데 불매운동 이후 현재는 7.5%까지 쫄아든 상태이며 그 반사 효과로 독일차 점유율은 55.4%에서 61.3%로 크게 늘었고 미국차 역시 그동안 1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9.9%에서 16.6%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일본차를 모두 합해서 4,370
77대를 팔았는데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의 한 달 판매량이 7,235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소나타 3주치를 일본차 전체가 1분기 동안 판매한 것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본차의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3%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차가 한국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불매운동 때문입니다. 7월 이후 한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길에서 세 자리 번호판을 단 일본차를 보면 끝까지 따라다니며 아주 작은 교통 위반도 녹화하여 신고하는 것을 글로 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무려 40분간 렉서스 차량을 따라다니며 교통 위반을 신고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7월 이후 일본차를 구입한 오너들 카페에서는 많게는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교통 위반 딱지가 배달되는 것을 푸념하는 한편 자신들끼리 교통 위반에 걸리지 않고 운전하는 팁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대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일본 차들이 주차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운전을 잘못한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라오는데 그 글에는 어김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도로 위에서 일본 차를 보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여전히 매우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일본차 브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도 나쁘고 판매량도 급감하는데 일본 차들은 여전히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시장이 일본 차들에게 있어서는 황금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렉서스에게 그렇습니다. 2001년 한국에 처음 판매를 시작한 렉서스는 출시 직후 큰 인기를 끌며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을 갖게 될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 매년 1만 대 이상씩 판매했고 불매운동이 있었던 작년에도 1만 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거의 67%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달 400대 이상씩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렉서스의 대형 세단이 팔리는 곳은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한국에서 1만 대 팔 동안 유럽 전체에서 4만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그 어느 국가에서도 한국처럼 많은 렉서스를 구입하는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렉서스 본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으로는 운송비도 절약되는 데다 한국에서는 렉서스에 대한 고급 이미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서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도 아주 잘 팔려왔습니다. 그 가장 심한 예로는 렉서스 460L 모델의 경우 국내 시판가가 1억 6,300만 원인데 미국 판매가는 달러로 약 7만 8천 불인데 우리 돈 약 9,3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 렉서스의 매출은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영업이익이 683억 원으로 마진, 즉 영업이익률이 무려 5.7%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차 회사들은 3%대의 영업이익률만 달성해도 아주 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렉서스는 한국에서 무려 5.7%의 영업이익률을 내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렉서스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좋은 황금 시장은 또 없으므로 절대 한국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한국차가 일체 팔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1년 동안 팔린 현대차의 총 판매량이 딱 4대입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무려 1대입니다. 즉 일본에서는 한국차가 1년에 5대밖에 팔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팔린 판매가 35억 원짜리 부가티는 7대나 팔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부가티보다도 보기 어려운 차가 바로 한국차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생활입니다. 우리처럼 온라인에서 화를 내거나 노 재팬하며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놓지도 않습니다. 한국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일본 국민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한 그러나 무섭게도 잘 지켜지고 있는 하나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그 좋은 LG TV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삼성 스마트폰도 일본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한국 제품을 팔아주지 않습니다. 한국에게 한 푼이라도 엔화가 넘어가는 것을 일본인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일본에게 배워야 하는 점입니다.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한국에서 일본 차들이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 오너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저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할 것은 못 됩니다. 다들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니까요. 자유국가 아닙니까? 저는 현대차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구입 당시만 해도 럭셔리 모델이라 하며 가격도
꽤 비쌌던 차입니다. 그 차를 한 10년 탔는데 이게 대략 5년쯤 될 때부터 여기저기서 녹이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녹이 심해져 럭셔리 차량이 아닌 일명 녹셔리 차량이 되어 원치 않게 투톤으로 된 차량을 한동안 타고 다니게 되어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맨날 한쪽 헤드라이트가 나가 차가 궁예가 되어버려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를 모셨던 오너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녹셔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 고칠 수도 없고 진짜 사람 부하 터집니다. 그 녹셔리 차를 판매하며 다시는 현대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2년 전 현대자동차의 소형차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차가 정말 좋습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지금 2년째 몰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잠깐 몰아봤던 독일차에 비해서 물론 가격도 더 싼 차고 등급도 떨어지는 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 흠 잡을 데 없이 훌륭합니다. 현대가 그동안 정말로 많이 발전한 것 같다는 느낌을 차를 몰면 몰수록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의 차량들을 보면 독일 차들이 부럽지 않은 수준의 운전 만족감부터 인테리어의 고급성까지 현대가 차 만드는 기술이나 감각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테리어의 완성도나 고급성에 있어서는 동급 독일차를 이미 앞섰다고 혼자 생각할 정도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차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느낍니다. 네, 렉서스 차 좋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일본 차들이 지난 거의 100년간 우리나라로부터 피 빨아먹으며 발전시켜온 공업기술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겁니다. 지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며 피 뽑아가고 또 한국전쟁 때 전시물자 장사하느라 공장들 돌리고 또 그 이후에는 한국에게 자신들의 물건 팔며 또 공장 돌리며 지난 100년간 한국 덕에 쉬지 않고 공장 돌리며 꾸준히 발전시켜온 공업기술이기 때문에 그들 물건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벌써 그들의 수준을 따라잡았습니다. 아직 이기는 수준은 못 되나 이제 따라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차가 아닌 한국 차를 더 많이 애용해준다면 이제는 금방 일본 차보다 더 좋은 한국 차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채 10년도 안 돼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 1위인 토요타보다 더 큰 자동차 회사, 렉서스보다 더 정숙하고 고급스러운 세단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매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일본 차에서 아무리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국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주 쉬운 선택이 되는 그런 날이 금방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강제 투톤에 그 녹셔리 궁예차를 타고 다녔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많이 나지만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면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타고 다니는 현대차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녹셔리 과거는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 차를 더욱 애용하고 일본 차 이기라고 힘껏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들 절대로 한국 시장 포기 못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인 불매로 포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렉서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차를 만드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